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장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절히 매달리는 한 여성의 모습이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여성 앞에 서 있던 냉정한 중년 남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 말을 잇지 못했죠. 바로 대한민국 연예계를 좌지우지하는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강민준 회장이었습니다. 오디션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방금까지 거만하게 지원자들을 무시하던 심사위원들은 입을 벌린 채 멈춰 섰고 다른 연습생 지원자들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채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이 상황을 몰래 촬영하려 했지만 긴장감에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받은 건 강민준 회장이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25년 전 헤어진 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사랑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결국 보낼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 이미영의 모습이 눈앞의 젊은 여성과 겹쳐 보였어요. 특히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은 25년 전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끝이 살짝 올라간 모습까지 똑같았어요. 설마. 강민준 회장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여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가 이미영과 헤어진 후 태어난 딸의 존재조차 몰랐으니까요.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강민준 회장의 뇌리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여성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친밀감,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마음 깊숙이 울려오는 그리움 같은 감정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는 평생 냉정하고 차가운 사업가로 살아왔지만 지금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무력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지원자가 갑자기... 당황한 캐스팅 디렉터가 다가와 사과하려 했지만 강민준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이수연에게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교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고 오디션장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과연 이 젊은 여성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장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이 충격적인 만남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날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민준 회장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운동을 마친 후 회사로 향했어요. 올해 58이 된 그는 대한민국 연예계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일대 제국으로 키워낸 그는 냉정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죠. 직원들은 그를 얼음 회장이라고 뒤에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결과와 수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한마디면 수백 명의 연예인들의 운명이 바뀔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신인 연습생 오디션이 있다고 했지? 강민준 회장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총 50명의 지원자가 참가할 예정이고 이 중에서 5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강민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라면 이런 하급 오디션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겠지만 최근 회사의 신인 발굴이 부진했기 때문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잇따라 대형 신인을 데뷔시키면서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캐스팅팀의 안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군. 요즘 아이들 취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강민준 회장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가 아직 23세 청년이었을 때 만났던 한 여인이 있었죠. 이름은 이미영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버지의 작은 기획사에서 막내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미영은 무명 가수의 꿈을 품고 있던 19살의 순수한 소녀였어요. 둘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신분과 재산을 떠나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깊은 애정이 있었죠. 그들은 작은 연습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한강둔치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부모는 이 관계를 극력 반대했습니다. 당시 집안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정략 결혼을 통해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어요. 민준아,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가문 전체가 무너져도 좋다는 말이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모르겠니? 어머니는 매일같이 그를 압박했고 아버지는 사업체가 부도날 위기라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강민주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이미영에게 이별을 고했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죠. 오늘 오디션장을 찾은 것도 어쩌면 운명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영을 닮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회장님, 오디션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오디션장에 발걸음을 옮길 때 그는 자신에게 어떤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25년 전 헤어진 연인이 남긴 선물,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딸이 바로 그 오디션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디션장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 지원자들이 긴장한 채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각자 완벽하게 준비해온 모습들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지원자는 전문 메이크업을 받은 듯 화려했고 또 어떤 지원자는 수백만 원짜리 브랜드 옷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수연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화려한 브랜드 옷으로 치장한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그녀는 소박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준 그 원피스였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다림질해서 구김 하나 없이 깔끔했죠. 저 촌스러운 애는 뭐야? 한 지원자가 수연을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시골에서 온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인지나 알까?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곳인지 모르나 봐. 메이크업도 제대로 안 했네. 저런 애가 뭘 어쩌겠다고. 다른 지원자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수연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돌아가신 어머니 이미영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꼭 이뤄줬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미영은 임신 후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시골에서 혼자 딸을 키우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강민준과의 이별 후 그가 자신을 임신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홀로 견뎠던 것이었죠. 청소부 일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수연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이수연 씨. 드디어 수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첫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들은 이미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내린 듯 했습니다. 캐스팅 디렉터 박성호가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학력도 변변치 않고 경력도 없네요. 연예 관련 학원도 안 다녔고.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가 동네 노래방이라도 되는 줄 아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노래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수연이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자신 있다고요? 음향 담당 김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요즘 아이돌이 되려면 노래보다는 외모가 먼저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쪽도 별로. 다른 지원자들 좀 보세요. 다들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왔는데.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 모든 굴욕을 견뎌내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낭비 같은데요. 박성호가 더욱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불러보세요. 유일하게 여성 심사위원인 최미란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정상 모든 지원자에게 기회는 줘야죠. 수연이 노래를 시작하자 오디션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노랫소리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죠. 다른 지원자들도 수군거림을 멈추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아요. 박성호가 딱딱하게 말했어요. 발성도 불안정하고 음정도 가끔 흔들리네요. 목소리는 나쁘지 않지만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너무 구식이에요. 김철수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오디션장 뒤편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강민준 회장이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어요. 회장님, 심사위원들이 급히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오디션장에 나타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갑자기 더욱 엄격해졌고 지원자들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가 되었어요. 연예계의 황제가 직접 나타난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계속 진행하시죠. 강민준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수연을 바라보면서도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평생 비즈니스맨으로 살아온 그에게 개인적 감정은 약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이 젊은 여성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렸거든요. 이수연 씨,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박성호가 굽신거리며 말했어요. 회장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평가해보겠습니다. 수연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불러주던 발라드를 선택했어요. 그 곡은 이미영이 강민준과 함께 있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제목도 너를 향한 마음이었죠. 강민준 회장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어요. 그 멜로디는 그에게 25년 전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영이 작은 연습실에서 그 노래를 부르며 미소 짓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당시 그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왜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거지? 강민준 회장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철저히 억눌렀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가 부족합니다. 강민준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평가했어요. 수연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간절합니다. 간절함만으로는 부족해요.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는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연예계는 실력의 세계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 꿈이 전부입니다. 강민준 회장은 그런 수연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절실함과 순수함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지만 그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왜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지?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바닥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고 계신가요? 심사위원들은 회장의 반응을 보며 수연에 대해 더욱 혹독하게 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성호가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스타성도 없어 보이고 요즘 아이돌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이 정도로는 데뷔는 물론이고 연습생도 김철수도 거들었어요. 외모도 별로고 실력도 떨어지는데 뭘 어쩌겠다고. 최미란마저 냉정해졌습니다. 수연은 그런 모진 말들을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수연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어요. 단지 이 젊은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친밀감을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오디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일어서려 하는 순간 수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수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어요. 수연의 눈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25년 전 이미영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한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개인적인 사연은 강민준 회장이 거절하려 했지만 수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20살 때 가수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저 때문에 꿈을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이미영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도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연이 태어날 때까지 뱃속의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곤 했죠. 어머니는 평생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커서 꿈을 이루기만을 바라셨죠. 아무리 힘든 일을 하셔도 제 앞에서는 항상 웃으셨어요. 강민준 회장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이미영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어요. 그녀도 항상 그런 사람이었죠.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수연아,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꼭 이뤄주렴. 그리고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마라.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오디션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아버지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운명이 그를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영입니다.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강민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미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의 얼굴, 목소리, 심지어 그 순수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이미영을 닮아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는데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계셨나 봐요. 수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미영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민준아라는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수연은 그때 그 이름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 이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민준 회장이 간신히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강민준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분을 정말 사랑했다고 평생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오디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심사위원들은 회장의 이름이 언급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당황해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강민준 회장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5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이미영과의 마지막 만남, 그녀의 눈물,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이별의 순간들이 모두 되살아났어요. 어머니께서 임신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강민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 제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연락을 드리지 않으셨다고. 그분이 다른 삶을 살고 계실 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수연은 어머니가 왜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영은 강민준이 정략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의 인생을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사랑이었죠. 오디션장의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연은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작은 연습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한강에서 데이트를 했던 이야기들을요. 특히 비 오는 날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강민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5년 전 그와 이미영이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었죠. 첫 만남도, 첫 데이트도, 첫 키스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곡이 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한 노래라는 곡인데 아버지가 직접 써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라면서 정말 소중히 여기셨죠. 그 순간 강민준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를 위한 노래는 그가 이미영을 위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었어요. 세상에 단 한 사람, 이미영만 알고 있던 노래였습니다. 그는 그 노래를 그녀에게만 불러줬고 악보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곡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어머니가 자장가 대신 불러주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서 가사를 다 외우고 있어요. 멜로디도 완벽하게 기억해요. 수연이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에 실린 그 멜로디는 강민준 회장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영원히 함께하자 약속했지만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우리가 나눈 그 약속들을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을게. 너를 위한 이 노래와 함께. 이미영의 목소리가 수연의 목소리와 겹쳐서 들렸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는 25년 전 이미영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던 순간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수연이 노래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도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 이해해 주셨죠. 민준이도 참 많이 힘들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강민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도 수연이라고 지으셨대요. 깨끗한 인연이라는 뜻으로 아버지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였어요. 심사위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민준 회장과 수연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감정은 누구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적인 만남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연아, 언젠가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거든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분에게 전해드려라. 나는 평생 그분만을 사랑했다고. 다른 남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강민준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25년간 억누르고 살아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미영이 그를 위해 평생을 혼자 살았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미영아.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수연은 그런 강민준 회장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 낯선 사람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그리고 방금 어머니의 이름을 부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어머니를 아시는 건가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아시냐고 물어봤는데요. 수연이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이미영의 얼굴이 그 젊은 여성의 얼굴과 완전히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은 그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 똑같았어요. 심지어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오디션장에 충격의 정적이 흘렀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심사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강민준은 25년 전 23세 청년이었습니다. 작은 기획사에서 일하면서 이미영이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죠. 그때 저는 정말 그분을 사랑했어요.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미영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 이별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당시 저는 가족의 압력에 못 이겨 그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어요. 하루도 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당신이 제 아버지란 말이에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지만 강민준 회장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당신은 제 딸입니다. 이미영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평생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만난 기쁨과 동시에 방금 전까지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라는 충격이 함께 밀려왔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을 생각하니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냉정하게만 대하셨잖아요. 실력이 부족하다고 현실을 보라고. 강민준 회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정말로 딸을 알아보지 못했고 차갑게 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대한민국 연예계의 황제가 한 젊은 여성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에 모든 이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숨을 죽이며 이 믿기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당신이 제 딸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죠. 이미영을 떠난 것도, 당신의 존재를 모른 것도,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수연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만난 감동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혼자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셨어요.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강민준 회장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이미영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미영에게. 강민준 회장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민준 회장의 마음속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25년간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 모든 것이 용서되는 느낌이었어요. 수연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부녀는 마침내 포옹했습니다. 25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혈육의 정은 순식간에 그 긴 시간의 공백을 메웠어요. 강민준 회장은 딸을 품에 안고 오열했고 수연도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게.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질 거야. 어머니가 못 받은 사랑까지 모두 내게 줄게. 하지만 강민준 회장의 마음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딸에게 모욕을 준 사람들에 대한 처리였어요. 그는 딸을 품에서 놓고 차가운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박성호, 김철수.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심사위원들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그들은 벌벌 떨며 대답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방금 전 내 딸에게 어떤 말들을 했는지 기억하나? 실력도 없고 외모도 별로다. 다른 회사에서도 안 받아줄 것 같다고 했죠. 박성호와 김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회장의 딸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은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박성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신인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줬는지 알만하군요. 권력을 이용해서 말이죠. 김철수도 급히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끝났어요. 강민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둘 다 해고입니다. 그리고 업계에 완전 퇴출 조치하겠어요.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최미란도 벌벌 떨며 사과했지만 강민준 회장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들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지만 강민준 회장은 냉정했습니다. 딸에게 상처를 준 것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모든 오디션 과정을 녹화하고 심사위원들의 태도를 철저히 관리하겠어요. 수연아, 이제 집에 가자. 강민준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직 연습생 생활을.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연습생이야? 너는 이제 우리 회사의 특별관리 아티스트가 되는 거야. 하지만 특혜로는 안 되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셔올게. 강민준 회장은 딸의 꿈을 완전히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트레이닝도 제공할 작정이었어요.
어머니가 하지 못한 꿈을 당신이 대신 이뤄주세요. 하지만 특혜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미영이 평생 품었던 꿈을 이제 자신이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준 회장은 오랫동안 이미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영아, 늦었지만 우리 딸을 잘 키워보겠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혼자 겪었을 모든 고통들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 25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만났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갑질과 무시로 얼룩진 연예계에서 벌어진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